예,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설명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성공적인 에세이 작성, 이거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 거고, 한국 아이들이 실수하는 에세이 작성법 5가지,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소제목으로 저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브리엘 선생님이 파트 2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한우리 쌤께서 파트 3를 함으로써 저희 DI 프로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 포함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7월 말이고 이제 8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라이징 시니어들이 특히 에세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에세이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세이들이 끝낸 아이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니면 에세이를 아직 작업 중인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에세이를 많이 써놨다면은 다시 해당 대학교에 가가지고 에세이 질문들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듀크드 에세이 변화가 있었고, 뭐 많은 대학교들이 에세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에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5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은 Are you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s?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라이징 시니어 아이들은 내가 에세이를 작업했을 때 과연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주니어들도 이 에세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좋을지, 특히 EC랑 어떻게 결합시켜서 내가 에세이 준비를 하고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키워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입력할 것 같아요. 그 미국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새로 변하는 트렌드, 그 다음에 성공적인 미국 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뭐 구글이나 뭐 기타 등등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랑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준비했을 때 과연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머리에 들어온 거는 트렌드를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 제가 회색 했는데 Reinstatement of SAT, 뭐 SAT, ACT를 재도입 학교들이 많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Popularity of the Early Program, EDEA, Single Choice, Restrictive Early Action, 뭐 미시건도 ED를 도입한 것처럼 Early Program을 통해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그 아이들을 선별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 이걸 보면서 한 5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그게 기억나네요. 그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로스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신입생들의 50% 이상을 뽑는다라는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새 많은 대학교들이 early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뽑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state schools are becoming more popular. 그 니시나 아니면은 US 뉴스 외의 다른 기관들은 전통적인 아이비리그가 아닌 스테이트 스쿨이나 뭐 새로운 아이비에 대한 그 인지도나 랭킹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항상 불변하는 부분이 importance of essay예요. 미국 입시에서 에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치를 하든 간에 에세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입시에서 에세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키워드 한번 볼게요. 키워드 2.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국 입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걸 찾은 다음에 second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에세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에세이가 왜 중요할까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넣은 게 importance of essay. 그래가지고 막 이유를 대요. 첫 번째는 어느 대학교나 part of holistic review, 이 holistic 평가 기준의, 이 종합적인 평가 기준의 일부분으로서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제가 2번, 3번 한번 봅시다. 2번에서는 demonstrating fit이에요. demonstrating fit. 왜 에세이가 중요하냐? 즉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많은 대학교들은 과연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냐 안 하냐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플멘탈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부합한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번 저도 강조했다시피 학교들은 다들 각기 다른 에세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입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에세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지원자들의 수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력서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판단이 좀 힘드니까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즉 demonstrating fit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에세이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demonstrating fit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또 3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complementing other application compone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보충한다는 거죠. 즉 이 아이가 이력서나 수상실적이나 아니면 기타 원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사실들이에요. fact-based예요. 그런데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러한 사실 뒤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즉 이 아이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아이의 그 퍼스펙티브는 무엇인지, 이 아이는 누구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결국 에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가? 요 두 가지 내용을 대학교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 그 인터넷으로 서칭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단계 1에서는 우리는 대학교 트렌드를 봐가지고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에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칭을 하면 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즉 fit이고 그 다음에 그 활동들 뒤에, 사실 뒤에 있는 아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될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your story, 내 이야기를 써야 돼요. 당연한 거죠, 내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에세이들을 보면은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사실을 써버려요. 이력서 내용을 반복하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하든가 아니면은 에세이 상호 간의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쓰든가 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your story, 그래서 이 스토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unique voice.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봅시다. 많은 대학교들은 unique voic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unique experience를 써요. 즉 우리는 뭐냐면은 남들과 차별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안 했던 소재, 즉 창의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unique voice를 한 게 아니라 unique experience에 너무 집착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특이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경험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They want to see your own voice. 이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끓이는 행위라도, 내가 뒷동산을 올라가는 행위라도, 내가 누구나 다 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 뒤에 숨어 있는 나의 voice는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남들이 안 했던, 뭐 내가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갔다. 그래서요. So what? 간 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unique experience도 아니고 unique fact가 아니에요. unique voice. 즉, 그 안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unique voice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so what are you saying? 그 안에서 그럼 나는 무엇은 얘기를 해야 되냐? 한번 예를 봅시다. 많은 아이들이 운동 얘기를 쓰면은 나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팀 스피릿을 배웠다. 보이스 자체도 유니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나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남을 도왔다. 오케이, 유니크한 보이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남을 도왔다. 그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왜 남을 도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러한 리더십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려움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고 극복을 했는지, 왜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의견을 지켰는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왜 포기하고 새로운 의견을 갖게 됐는지, 이러한 같이 why에 대한 질문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in essence, what are they looking for? 결국 are you a good fit? 아까 얘기한 건 fit을 통해서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캐릭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아이보다는 뭐 contribution to community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키워드, 즉 첫 번째 트렌드가 뭐지? 에세이가 중요하다 그러네. 두 번째, 그러면 에세이를 통해서 뭘 보는 거지? fit하고 캐릭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원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에세이에 대해서 뭐를 써야 될까? 첫 번째는 너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죠. 우리 엄마 이야기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을 좋아해서 책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의 누구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Your story. 그 다음에 두 번째, unique voice지 unique experience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간이 되는 character building,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국 대학교들은 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저는 5개 파트로 나눠서 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에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에세이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누구나 다 제가 말해봤던 이 단계 1, 단계 2, 단계 3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의 아이들의 적이자 최고의 친구 챗 GPT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챗 GPT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 방식으로, 뭐 유료를 제가 쓰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보니까 에세이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까요? When responding to short essays or supplements, 즉 에세이를 쓸 때 있어서 다 어렵대요. It can be difficult which info to include or omit. 이거는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팩트를 줬는데 거기서 제가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에세이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쓸지 고민이 너무 심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실수. 반 이상의 아이들은 어떤 얘기를 선택하는 거의 어려움보다는 어떤 얘기를 빼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두려움과 어떤 얘기를 빼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챗 GPT도 얘기해 주잖아요. Which info to include or omit. 이게 제일 힘들다고. 이거를 부연 설명하면은 우리는 뺄 건 빼고 포함시킬 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필터링을 못하면은 어떤 식의 에세이가 되냐면요. 아까 말했던 voice도 안 나오고 캐릭터도 안 나오고 your story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원서에 있는 사실 뒤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대학교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시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만 중복적으로 나열하는 최악의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버리세요. 버리고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요? The writer should waste no time. Not only should the description be vivid and compelling, highlight the writer gain from the activity.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generic하게 쓰지 말고, generic하게 쓴다는 건 뭔가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 모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써요. 그렇게 쓰지 말고 vivid,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쓰는 순간 다 못 써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너가 배운 점, 너가 변화한 점, 너가 생각한 점을 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했냐, 무엇을 왜 했냐라는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챗 GPT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에세이의 오류를 반 이상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 챗 GPT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해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범하는 오류의 반 이상은 안 할 텐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하는 우리 쌤과 게브리엘 쌤도 많은 아이들과 에세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내용을 다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무나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얘기를 자기가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동문서답의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4가지 단계를 지내봤어요. 한번 이건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파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입시에 대해서 저는 뭐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10년의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라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게 인터넷뿐인데,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 1번, 그러면 트렌드를 보는 것과, 그래, 여기서도 에세이는 매해 중요하다고 나오는구나. 두 번째, 그러면은 에세이는 무엇을, 대학교나 에세이를 통해서 뭘 보는가? 우리 학교에 적합한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실들에 대한 그 뒤에 숨어 있는 인재가 누군지, 그리고 그 인재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걸 보는구나. 그러면은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나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걸 쓰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에 따라가지고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원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서술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구체적 서술 뒤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아이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이러한 간단한 논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작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전문적 지식도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첫 단계에서 지금 실수를 범했다라면은 에세이 다시 쓰세요. 이거는 특히 라이징 시니어들, 그냥 급하게 에세이를 써가지고 마무리하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자랑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게 좋은 에세이일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한 3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에세이라는 건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입니다. 여러분들 에세이를 지금 잘 보세요. 과연 내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그냥 쓰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 대학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에세이를 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fit, 우리의 인재상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어떠한 에세이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10개 의견을 다 반영한 에세이는 최악의 에세이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에세이는 없다. 하지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에세이가 좋은 에세이다라는 것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에세이라는 거는 1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좀 넣어주세요. 특히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나 커뮤니티나 리더십이나 패션이나 탤런트 내용은 모든 질문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애들을 봐요. 여름방학 때 에세이를 다 끝내놔요. 그리고 12학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 12학년 때 원서 쓰는 것도 바쁘고, 그 다음에 학교 일정도 바쁘고, 그 다음에 성적 유지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인재상이 핏이고 너는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냐라는 거는, 그럼 열정은 여름까지 갖고 있고 9월달부터는 열정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다 기여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여름까지만 기여하고 12학년 때 바쁠 때는 기여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너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냐? 그러면은 8월달까지만 열정 갖고 12학년 때는 의구심을 안 갖고 발전 안 시킬 겁니까? 이와 같이 실패하는 에세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너무나 미리 써놓고 12학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배경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ow do you write a good essay? 이 질문은 제가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Mistake 2.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statement and the supplemental essay. 한번 이 두, 우리가 원서를 보면은 크게 에세이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personal statement, 하나는 supplemental essay. 물론 MIT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걔네만의 에세이가 있고, 물론 UC도 걔네만의 에세이가 있어요. 그런데 99%의 학교들은 커먼앱에 모든 대학교에 들어가는 에세이 하나와 그 다음에 학교별로 그 학교의 핏을 알고자 하는 에세이 한 개든 여러 개든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The personal statement makes, 뭐라고 되어 있나요? Makes me like the student. 이거는 어느 대학교에 그 admission committee에 있는 오피서가 했던 말이에요. The personal statement makes me like the student.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the supplementals make me want them at my school. 이게 fit이죠. 두 개가 달라요, 되게 내용이. 다시 봅시다. The personal statement makes me like the student. 이 학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supplemental essay는 뭐냐면은 the supplemental makes me want them at my school. 우리 학교의 인재상과 부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에세이의 기능과 두 에세이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fit을 볼 때는 어떤 fit을 볼까요? 첫 번째 academic한 fit을 보겠죠.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지적 능력과 방향성과 실력이 되는지, 그게 fit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그게 fit일 거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원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원하는
그 밍글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핏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절대로 서플멘털 에세이랑 중복되면 안 돼요. 내용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아이들이 중복되는 이야기를 쓸 때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뭐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중복되게 쓰는 유형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본인의 아카데믹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서플멘털에서 만약 아카데믹 에세이가 없으면 써도 되겠죠. 하지만 만약 서플멘털 에세이에 아카데믹이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아카데믹 이야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저희도 그 과학고 애들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뭐 1, 2등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남들보다 특출난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이 워낙 뭐 전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뭐 상위 3등 안에 드는 애라고 칩시다. 걔는 그 팩트 하나 때문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아카데믹한 내용이 나와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아카데믹 얘기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도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십 얘기를 해요. 어차피 거기서 리더십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리더십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 진짜 다른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둘은 겹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매력 있는 아이를 묘사해야 돼요.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는 매력 있는 공부 잘한 열심히 한다? 별 매력 없어요. 다 열심히 하는 거니까. 뭐 나는 어디 그 운동부의 캡틴이다? 뭐 별 매력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에세이의 기능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이야기를 작성해야 될까? 제목 자체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질문들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파트 3에서 얘기할 텐데 질문들을 보면 알겠지만 너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한 가지 이야기. 즉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과 나의 가치관 형성과 나의 성격 형성과 나의 퍼스펙티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한 가지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씀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경험을 크게 했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얼마나 돌이켜 봤냐라는 얘기가 보면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핵심이라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뭐냐면은 질문 자체가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가치관이나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인재상과 일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즉 내가 이력서에 나와 있는 EC가 Extracurricular Activity, Volunteering, Work Experience, Club Participation 그 모든 것들이 너네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내용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 뭐냐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능적 차이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막 써요. 그러면 대학교 측에서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서플리멘털 에세이랑 중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네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 즉 이 원서 전반적인 내용 뒤에 있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 원서 자체가 봉사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도 되게 봉사가 많고 구체적으로 고유명사 쓰진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봉사가 되게 많고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퍼스널 에세이에서는 그게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 변화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1인칭인 I에서 3인칭인 we라는 그러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배경이 뒤에 깔린 다음에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학업적인 부분이나 공동체적인 부분이나 리더십 부분은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서술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에세이 씀에 있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란 것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두 내용이 좀 겹치는 것 같다, 내용이 조금 많이 유사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 정도 받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거 한번 봅시다.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Personal Statement and Supplemental Essay는 어떤 관계인가에서 제가 겹친다 그랬잖아요. 먼저 Academic Narrative를 보면은 우리 Prompt 6죠. 6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Y Major Narrative랑 겹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Leadership Narrative, Prompt 1하고 2는 Leadership이랑 겹칠 수 있고, 그 다음에 UPenn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 편지 쓰는 에세이 있죠. 1번 Prompt 4랑 겹칠 수 있고, 그 다음에 Stanford Lose Track of Time Prompt 6랑 겹칠 수 있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학교의 에세이랑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보는 순간 어떤 내용이 겹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 둘을 별도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얘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말하는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분리된 것이다. 즉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개인의 매력, 그리고 이 모든 원서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성장했던 배경, 그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은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너의 EC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너가 왜 우리 학교랑 일치하는지, 즉 같은 Y 메이저였어더라도 학교의 에듀케이셔널 필로소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나요? 만약 하고 있다면은 당장 에세이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제 실수 3, Respond to the question. 근데 이거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실수 3은 Respond to the question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문서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한 개 얘기해줘 했을 때 나는 사과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해요. 좋은 답인가요? 아니죠. 질문은 뭐였어요? 너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왜 두 개를 얘기하고 그래요? 이러한 실수를, 솔직히 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아니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했을 때 학생 1, 저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는 없겠죠. 두 번째 아이, 저는 사과와 귤을 좋아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보세요. 너는 어떤 과일 하나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좋아할게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제가 보였던 너는 어떤 과일 하나를 가장 좋아하니에 대한 질문을 저는 사과와 귤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실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파트 1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에세이를 쓰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찾고 나머지 이야기를 버리자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사과와 귤을 대답하는 한 가지 과일을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답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저는 과일 다 좋아해요 라는 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또 아까 제가 말했던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설마 우리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할까라고 고민을 할 텐데 진짜 합니다. 한번 봅시다. 1번 일단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일단 너무나 제네릭하게 쓰고 또 reiterating the resume 내용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에세이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써요. 그럼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맛보기고 아까 얘기했던 동문서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봅시다. 동문서답. 여기서 나옵니다. 1번 질문 총 6개. 7번째 프롬프트는 제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7은 위에 있는 6개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가 새로운 프롬프트로 서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 봅시다.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여기서 빨간색은 와 노란색을 잘 보세요. 빨간색 어로 되어 있죠. 하나 쓰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무엇에서 하나 쓰라는 거예요.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그래서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의 background 하나 혹은 identity 하나 관심사 하나 아니면 탤런트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왜 고르느냐? 그리고 이거 없이는 요 그 지원자의 원서가 미완성될 거다. incomplete without it 또 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많은 얘기들 중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얘기를 쓰라고 그러고 그 한 가지 얘기들 중에서도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talent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또 다 틀려요. background and identity 혼합해서 써요. background and interest 혼합해서 써요. talent, interest 혼합해서 써요. 질문을 보세요. singular,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중에 하나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골라야 돼요. 그리고 incomplete without it. 즉 원서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내가 쓰질 않았어요. 아니면 쓰긴 썼는데 그 내용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말고 너만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1번을 썼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1번을 썼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이 singular 그리고 선택 1에서 한 개를 선택 안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썼다. rewrite. 그 다음에 incomplete without it. 즉 내 원서에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없는 내용인지 또한 원서의 내용에서 원서의 내용을 중복하는 건지 만약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동문서답이 되겠죠. 두 번째, the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can be fundamental to later succes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봅시다. 그리고 이 에세이는 좀 번역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recount a time 또 단수죠.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순간 when you faced a challenge, setback or failure. 여기서도 또 노란색이 나오네요. challenge, setback or failure. 옛날에는 5년 전, 7년 전에는 이 문구가 없었어요. 그냥 obstacle 혹은 failure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진화하면서 세 가지 실패 유형을 갖다 댔어요. challenge, a setback, a failure.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또 a challenge, a setback, a failure. 그러니까 한 가지 challenge 혹은 한 가지 setback 혹은 한 가지 failur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실수했다면 다시 쓰고 여기까지 잘 썼다면은 이제 다음을 봅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에세이 쓸 때 끝에 가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끝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보세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How did it affect you? 그래서 너는 이 setback, failure, challenge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너는 무엇을 배웠냐지 너는 무엇을 achieve 했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를 동시에 쓰고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자기 자랑 에세이 동문서답이죠. 여기서는 솔직히 그 failure, setback, challenge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질문이 없잖아요.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이걸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웠냐? 어떻게 성장했냐? 그리고 만약 끝에 한 50단어 정도 너 본인의 자랑을 하고 있으면 쓰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질문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3번 Reflect on a time when you question 또 a time 단수잖아요. a time when you question or challenge the belief or an idea. 여기 노란색이 맞네요. 먼저 뭐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아니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구심을 품어도 돼요. 그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이건 틀렸어. 우리는 바꿔야 돼. Either way, it's fine. 근데 뭐에 대해서? Belief or an idea. 어느
belief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대해서 서술하세요. reflect 하라고 돼 있고, 근데 이걸 할 때 어떤 내용을 써달라는 거냐면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는 퀘스천을 했고 왜 그렇게 챌린지를 했냐. 즉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챌린지를 했다, 퀘스천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belief나 아이디어를 왜 갖고 있냐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내 기준이 있어야지만 누구와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없는데 그냥 싸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봅시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은 뭐에 대한 가치관, 그 아이디어나 빌리프를 갖고 있었어요. 흑인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응, 왜 그걸 갖고 있었죠? 남부나 미국에서 흑인들이 오프레션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믿는 종교에 반했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위헌이고 인종차별이 인권에 반했다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졌죠. What prompted your thinking?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적하는 세력에 이 사람은 챌린지, 그 퀘스천한 게 아니라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웃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끝에 가서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해방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3번 에세이는 되게 그 스케일이 커요. advocacy 정도의 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력서에 이러한 배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3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봉사나 가치관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는데 3번으로 하는 거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는 맨 처음에 belief idea 중에 하나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question하고 challenge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고, 선택권은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선택 뒤에 만약 belief를 했다면 내가 그 belief를 갖게 된 형성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해주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챌린지를 받았던 그 한순간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다른 방향으로 보고 무시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챌린지하거나 퀘스천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됐는지, 더 강화됐는지 생각이 변화됐는지, 이런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네 번째, reflect on something that someone has done for you that has made you happy or thankful. 이건 새로 나온 거예요. In a surprising way. 즉 이건 뭐예요? 남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핵심은 happy, 즐거움을 느끼거나 thankful이에요. 고마움을 느끼거나 즐거움, 고마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가 아니라. 그런데 수식구가 있죠. In a surprising way.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이 제3자의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나 행복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고마웠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는 surprising way죠. 왜 내가 그거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한 다음에 how has this gratitude affected you?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은 자극을 줬는지, 그리고 영향과 자극을 줬다면은 어떻게 영향과 자극을 줬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끝에 가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크게는 세 가지죠. 하나, 내가 예상치도 못한 누군가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예상치도 못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매우 행복하거나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겠죠. 5번. Discuss an accomplishment. 또 여기서 보세요. 빨간 게 세 개나 있어요. An accomplishment, event, or realization. 이것도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먼저 accomplishment. 내가 무엇을 이룩해낸 거죠. 아니면은 사건, 아니면은 realization. 내가 습득한 이해한 거. 근데 어떠한 거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period of personal growth. 먼저 maturing. 내가 성장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new understanding of yourself or others.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나 아니면 남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혹은 남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가 생겨가지고 나로 인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그 accomplishment event 혹은
realization에 대해서 서술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6번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이것도 또 하나 골라야 되죠. topic, idea, concept.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탠포드 에세이, 아카데믹 에세이 1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포드 하게 된다면은 6번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거냐? lose track of all time. 그러면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먼저 topic, idea, concept을 골라야 되겠지만 하나예요. 하나 또. 근데 lose track of all tim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이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야 되겠죠. 두 번째, why does it captivate you?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에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이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or who do you turn to when you want to learn more? 그리고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기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해소하냐, 혹은 누구한테 가서 해소하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 아카데믹 에세이랑 겹치기 되게 쉽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아이들은 되게 그 아카데믹 내러티브와 별도로 그 활동적인 면에서 내가 음식을 하는 거든 책을 읽는 거든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레고를 만드는 거든 뭘 하든 거든 간에 진짜 너무나 좋아하는 탤런트나 취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아카데믹 내러티브랑 겹치지 않는 취미가 있다, 그러면은 6번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정도의 깊이를 못 가기 때문에 6번을 골라가지고 자기 전공 얘기를 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1번 에세이랑 겹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서플리멘털 에세이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는 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한 15분 전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관련해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한 개 말해주세요. 답 1. 저는 과일을 안 좋아합니다. 답 2. 저는 모든 과일을 좋아합니다. 답 3. 저는 사과와 귤을 좋아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웃었을 거예요. 오늘 맥스 원장이 조금 오버하네. 그런데 지금 이 질문들 6개를 분석해가지고 아이들의 에세이를 보면은 제가 오버한 게 아닙니다. 그냥 simplified 버전으로 한 거지. 이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mistake number 4. Do not copy and paste. 참 신기해요. 이거는 copy and paste. 이거는 솔직히 supplemental essay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스탠포드를 early로 지원하고 미시건을 EA로 지원하고 뭐 위스콘신을 EA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UIUC를 EA를 지원한다. 그러면 각각 다 Y 메이저 에세이가 있어요. 길이는 다르지만. 그러면은 그 에세이를 copy and paste하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파트 1에서 그리고 파트 2에서 강조했던 personal supplemental essay는 뭐라고 했죠? They are looking for a fit. 우리 학교에 맞는 인재상을 뽑기 위한 에세이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조건이 에세이는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기 위한 질문들이다. 그러니까 팩트 1이고 팩트 2. 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은 에세이를 내겠다. 팩트 2. 그러면은 팩트 1과 팩트 2가 공존하려면은 모든 대학교들이 똑같은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은 커피 앤 페이스트 맘대로 하세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제였던 모든 학교가 동일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유사한 인재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학교의 특징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다릅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은 커피 앤 페이스트 에세이를 절대 쓰면 안 되겠죠. 한번 봅시다. Common essay from, Y major essay, community essay, leadership essay, 뭐 talent essay. 이런 에세이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건 맞아요. 대학교들이 이걸 중복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커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제가 fit 보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ample 1. 이건 academic narrative인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academic narrative가 이거예요. How do you hope to use your Harvard education in the future? 그럼 너는 미래에 하버드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니?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버드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업적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professional aspiration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력이 내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실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하버드에서 어떤 기회를 누릴지, 이 구조의 에세이가 나오는데 두 번째 봅시다. Tell us a topic or an idea that excites you. 그런데 and is related to the academic areas you have selected above. 이건 예일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전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주제에 관심 있니? 그리고 왜 관심 있니? 그리고 너가 언급한 전공 3개가 이 주제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질문이에요. 근데 스탠포드는 유사해요. 근데 여기서 fit이 달라요. The Stanford community is deeply curious and driven to learn in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Reflect on an idea or an experience. 보세요. topic or an idea 똑같아요. That makes you genuinely excited about learning. 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이 전공들이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것을 관계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스탠포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에세이의 핵심은 이 아이디어를 너는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이 아이디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니? 넌 이 아이디어에서 호기심이 얼마나 있니?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더 알기 위해서 넌 어떤 노력을 왜 했니? 그 과정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Y 메이저 에세이를 커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여러분 또한 동문서답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Y 메이저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스탠포드는 호기심, 그게 fit이고, MIT는 problem solving이 fit이고, 하버드는 미래 aspiration과 연관성을 보는 거고, 브라운은 open curriculum의 interdisciplinary를 보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은 톤 자체가 demonstrated excellence를 원한다고 이 학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도 질문에서의 대답하는 문제도 다르지만 그 fit을 바라봤을 때는 이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톤으로 어디에 집중을 줘야 되는지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Y 메이저 에세이를 우리가 커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샘플 2 이 부분도 커뮤니티 얘기인데 대부분 다 contribute 봅시다. 첫 번째, 네 번째 줄 What unique contributions to the Brown community? 여기도 unique contribution to Brown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줄 contribute to Columbia. 그 다음에 세 번째 MIT contribute to your community. 다 contribution, contribution, contribution이에요. 그래서 결국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여하는 거는 셋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contribution 에세이구나. 그런데 인재성으로 가봅시다. 브라운 같은 경우 뭐예요? Share how an aspect of your growing up has inspired or challenged you. 그래서 이거는 background 에세이예요. An aspect of your growing up. background 에세이죠. 그리고 이 background를 통해서 너는 어떠한 꿈을 갖게 됐고 어떠한 자극을 받았고 어떠한 난관을 경험했는지를 쓰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래? 그리고 또 an aspect of your growing up이잖아요. 한 가지. 이제 이 설명회를 열심히 들었던 분은 그걸 생각했죠. 이거는 personal statement 질문 1과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브라운을 2D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personal statement 1과 브라운 essay number 3와 겹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unique aspect of your background면은 두 번째 콜롬비아 봅시다. Tell us about an aspect 똑같아요. 또 단순해요. Your own perspective, viewpoint, and experience. 여기서는 그 background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요. 뭐냐면은 너의 perspective, viewpoint예요. 너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는 거잖아요. 너는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냐. 그 다음에 MIT는 뭐죠? Describe one way you have collaborated with others. 다양한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쓰냐면은 이것도 one way예요. 셋 다 커뮤니티 에세이도 단수로 적혀 있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만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에세이도 다 단수입니다. 근데 그 브라운 같은 경우는 background였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perspective였고 MIT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One way you have collaborated. 협동, 공동으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가 무엇을 배웠고 그 경험으로 너는 MIT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협동심이에요. 이 MIT 에세이는 코넬 에세이랑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커뮤니티 에세이라도 학교들마다 그 핏이 있고 그 핏을 찾기 위해서 누구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누구는 가치관을 보고 누구는 협동력을 보고 누구는 리더십을 보고 누구는 탤런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세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버시티로 해가지고 가는 하버드가 있고 다 컨트리뷰션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프린스턴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코넬하고 MIT도 있고 이와 같이 학교들마다 커뮤니티 에세이, 컨트리뷰션 에세이도 같은 커뮤니티고 같은 컨트리뷰션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핏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설마 우리 아이가 그 대답을 못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SSM에 있어서 오늘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쉽게 범하는 실수를 언급해줬는데 지금 라이징 시니어라면은 그리고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에세이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오늘 말했던 네 가지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importance of DEI.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에 새로 등장한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텐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DEI가 무슨 뜻입니까? DEI가 무슨 뜻이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DEI 무슨 뜻입니까? 모르세요? 봅시다. DEI 이 내용은 우리는 이건 같아요. We are too obsessed with rehashing our resume and trying to stand out. 우리는 에세이 쓸 때 가장 큰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구별돼가지고 에세이를 쓸지에 대한 그 유닉 익스피리언스에 집착한 나머지 growing 트렌드를 못 봐요. 그런데 there is a trend, DEI가 요새 에세이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트렌드는 왜 생겼나? 그 연역부터 알아야 되겠죠. 연역은 먼저 DEI는 이거예요.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iversity, Equity, Inclusion. 백그라운드 자체는 우리가 2023년도 그 Affirmative Action, 그 하버드하고 UNC 그거죠.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레이스를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학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은 we will do our DEI. 우리는 affirmative action이 아니라 DEI라는 그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겠다라고 다 선포를 하고 다 에세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이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So, what is your DEI narrative?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사회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변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본인한테 안 던져요? 왜 아직도 이력서에만 집착하고 남이 안 한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DEI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여러분들은 보면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에세이에서 어느 정도는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10학년 아이들 첫 번째
Do you know DEI? DEI가 뭔지 알고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에세이는 DEI 이야기가 있나요? 세 번째,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DEI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DEI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하버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학생들을 뽑고 원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life experi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EI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인종, 그 다음에 뭐 LGBTQ, 소시오 이코노믹만 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말하는 DEI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레이스 아이덴티티 뿐만이 아니라 너의 문화적인 DEI,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의 DEI, 너의 호기심의 DEI, 너의 가치관의 DEI, 너의 인생의 DEI,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DEI, 여러 가지 측면에서 DEI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DEI는 하버드에서 제일 먼저 정의했는데 life experience예요. 단순히 race하고 젠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EI, what is your DEI narrative 했을 때 나는 중상층에서 오고 그냥 전형적인 유학생인데 아니면 교포인데 난 뭐가 있을까? 그러한 협소적인 관점으로 가지 말고요. 하버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DEI means life experience. Life experience is not about 아니면 not just about race or identity.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Life experience can mean your culture, 너의 문화적인 다양성,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 관심의 다양성,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DEI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 5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숙지하고 오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단 라이징 시니어 아이들 에세이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연 이 5가지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만약 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가브리엘 선생님이나 우리 쌤을 통해 가지고 DI 프랩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와 의논을 해 가지고 오늘 말했던 5가지 실수가 없는 에세이를 작성하여 대학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가브리엘 선생님이랑 우리 쌤이 또 에세이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듣기를 바라면서 이분들이 보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크게 잡고 우리 쌤과 가브리엘 쌤이 이러한 내용들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디테일하게 임플리멘트하는 역할에 있어서 그 디테일한 설명이 에세이 씀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